레노는 아스날의 넘버원 골키퍼입니다. 아스날에 오기 전 레노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 이후 무려 7년이나 머무르면서 300경기에 달하는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레노는 우리나라의 손흥민과는 현재 북런던 더비에서 창과 방패로 맞붙는 관계지만 한솥밥을 먹던 레버쿠젠 시절에는 92년생 동갑내기로 굉장히 돈독했던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레노는 노장 체흐의 후계자를 찾던 아스날의 눈에 들어 아스날로 오게 됐고 체흐의 뒤를 이어 지금까지 아스날 넘버원 골키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레노는 가끔씩 나오는 치명적인 실수와 공중볼 처리에 약점이 있지만 엄청난 선방으로 팀을 위기에서 여러 번 구해내는 훌륭한 골키퍼입니다. 하지만 독일 국가대표팀에서는 21세기 최고의 골키퍼 노이어와 바르셀로나의 테오 슈테겐이 버티고 있는지라 A매치와는 연이 깊지 않은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아스날의 오른쪽 풀백 벨레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 바르셀로나 유소년 육성 시스템 라마시아에서 키워졌습니다. 이후 2011년에 아스날로 오게 됐는데요. 벨레린이 1군으로 주목을 받은 건 1-4-2로 시즌부터입니다. 당시 아스날의 주전 오른쪽 풀백은 마티우 드비시였는데요. 드비시가 치명적인 어깨 부상을 입으면서 벨레린에게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벨레린은 엄청난 속도를 이용한 직선적인 돌파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상대 패스를 가로채 외질의 골을 어시스트했던 장면과 스완지 시티전에서 충격적인 스피드로 달려와 골과 다름없는 슈팅을 막아냈던 장면은 당시 벨레린의 활약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대활약 이후 팔꿈치에 가격당해 의식을 잃었던 사건이나 십자인대 파열 같은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경기장 밖에선 팀의 부주장으로서 어린 선수나 새로운 선수를 잘 챙겨주는 역할을 하지만 경기장 안에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애증의 선수입니다. 티어니는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넘어온 승부욕이 매우 강한 왼쪽 풀백입니다. 가족이 모두 셀틱의 빅팬으로 티어니도 마찬가지였고 9살 때 셀틱 유스팀에 입단했습니다. 셀틱에서 뛰는 동안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스코틀랜드 올해의 영플레이어 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팀에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아스날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돌적인 돌파, 날카로운 크로스를 겸비한 티어니는 아스날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티어니는 부상이 꽤 잦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지난 2021 시즌에는 티어니의 백업 자원이 부실한 시즌이었는데요. 티어니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나일스, 세드릭 같은 선수들이 티어니를 대체해봤지만 기대 이하였고 결국 미드필더 자카가 왼쪽 풀백으로 뛰는 임시 방편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티어니는 성공한 축구 선수임에도 화려한 가방이 아닌 마트 비닐봉지에 소지품을 넣어 다니는가 하며 대바지 차림으로 경기에 뛰고 한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팔티를 입는 색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근본 넘치는 모습은 팬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얻어내고 있고 이 때문에 차기 주장감 1순위로 꼽히고 있답니다. 화이트는 지난 몇 년간 빅클럽들이 군침을 흘렸던 97년생 유망주로 이번 시즌 아스날이 5천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지불하고 데려왔습니다. 화이트는 프로 생활 대부분 임대 생활을 하며 지난 시즌까지 총 4개 팀에서 뛰었는데요. 반 시즌을 뛴 피터버러 유나이티드 시절을 제외하면 모든 팀에서 팀 내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느 팀에 가든 중요한 활약을 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화이트는 뛰어난 상황 판단력과 집중력, 좋은 발기술과 패스 능력을 갖춘 현대 축구에 어울리는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센터백에게 중요한 공중볼 경합에서 문제를 보인다는 게 유일한 걱정거리입니다. 이번 시즌 아스날, 특히 감독 아르테타에게는 화이트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보이고 떠난 루이스의 공백을 채워야 하고 경쟁자가 될 홀딩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 핵심적으로 저번 시즌 임대 갔던 살리바를 왜 또다시 임대 보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파티는 지난 시즌 여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데려온 가나산 특급 미드필더입니다. 이적 시장 마감 직전에 4,500만 파운드라는 거금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했죠. 파티는 아틀레티코 시절 세계 최고 명장 중 하나인 시메오네의 밑에서 5년간 지도를 받았고 뛰어난 공간 이해력, 탈압박 능력, 강력한 킥 등 여러 장점을 지닌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파티는 아스날로 영입될 당시 많은 기대를 받았고 팬들이 몇 년간 그리워했던 산티 카솔라의 그림자를 지워줄
선수를 적임자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파티는 7라운드 맨유전에서 포그바를 지워버리는 등 시즌 초반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이어진 불운한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부상 복귀 후에도 클래스를 증명했으나 동시에 위험 지역에서 공을 뺏기는 불안한 모습도 자주 보였고 전체적으로 몸값에 비해 활약이 아쉬운 시즌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번 프리시즌에는 축신 포스로 기대를 모았지만 첼시전에서 안 좋은 태클로 부상을 당했고 결국 리그 3경기에 못 나오는 게 확정돼 팬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가브리엘 또한 지난 여름에 아스날에 합류한 선수로 공중볼에 강하고 발이 빠른 브라질산 왼발잡이 센터백입니다. 프랑스 릴에서 한 시즌 반 정도 두각을 드러낸 가브리엘은 곧바로 빅클럽들의 구애를 받았고 2021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만 결국 아스날이 낚아채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스날의 전설적인 센터백 로랑 토니 아담스의 6번을 받으며 기대를 모은 가브리엘은 아스날이 시즌 초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고군분투하며 9월, 10월, 11월까지 3달 연속 아스날 이다리 선수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1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됐고 복귀 후에는 시즌 초에 보여줬던 좋은 모습을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주춤할 때 또 다른 왼발 센터백 파블로 마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브리엘로서는 다시 증명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즌을 맞게 됐습니다. 사카는 아스날 유소년 아카데미 헤일랜드가 키워낸 최고의 산물로 01년생 윙어입니다. 사카는 17살 때는 월바나여 몇 살이나 많은 형들과 함께 아스날 23세 이하 팀에서 뛰었고 18살 때는 1군에 데뷔, 19살 때인 29-20 시즌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용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전 왼쪽 풀백 티어니와 콜라시나츠 모두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된 아스날은 사카를 왼쪽 풀백으로 기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새 감독으로 부임한 아르테타의 전술하에 사카는 팀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멋진 활약으로 팀을 구해냈고 왼쪽 풀백뿐만 아니라 왼쪽 메찰라, 왼쪽 윙, 오른쪽 윙 등 여러 포지션에서도 제 몫을 해냈습니다. 이런 활약을 인정받은 사카는 아스날과 장기 재계약을 맺게 됐고 20살의 나이로 에이스 번호 7번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21 시즌에는 주로 왼쪽에서 티어니와 호흡을 맞추면서 팀의 부진 속에서도 빛나는 모습을 보였고 시즌 중반 첼시전부터는 계속 부진하던 윌리안과 페페 대신 오른쪽 윙어로 나오면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사카는 시즌 종료 후 아스날 올해의 선수로 뽑히게 됐습니다. 사카는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잉글랜드 국가대표에 뽑혀 유로 2020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결승전까지 올라간 사카는 승부차기에서 키커로 나섰지만 그만 실축하며 우승에 실패했고 심각한 인종차별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휴가를 보내고 아스날로 복귀한 사카는 밝은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라카제트는 프랑스 리옹 출신으로 벤제마로 대표되는 리옹산 특급 공격수 계보를 이은 골잡이입니다. 키에 비해 버티는 힘이 좋고 공을 잘 다뤄서 상대를 등지는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어디서 슈팅이 나갈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킥 솜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라카제트는 리옹에서 뛰는 마지막 4시즌 동안 연속으로 20골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이브라이모비치, 카바니 같은 엄청난 공격수들 사이에서 큰 격차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14-15 시즌은 라카제트가 얼마나 뛰어난 킬러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7-18 시즌 아스날은 5,300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들여 라카제트를 데려왔고 등번호 9번을 배정했습니다. 아스날에는 흔히 9번의 저주로 불리는 9번 셔츠만 입으면 망한다는 속설이 전해져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박주영을 포함해 수많은 공격수들이 9번의 저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라카제트는 지난 4시즌 동안 팀에 잘 적응했고 매년 10골 이상을 넣어왔기에 9번의 저주는 라카제트가 끊어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스미스 로우는 사카, 마르티넬리와 함께 아스날에서 가장 기대받는 유망주로 공간을 창출하는 영리한 움직임과 빈틈으로 파고드는 심투 등 오프더볼이 훌륭한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2009년 첼시에게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은 스미스 로우는 다음 해 아스날 유스팀에 입단해 꿈을 키웠고 2018년 프리시즌에 처음 1군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이후 독일의 라이프치히, 영국 2부 리그 허더스필드에서 임대 생활
생활을 한 스미스 로우는 아스날 복귀 후 기대 이하의 모습과 부상으로 점점 팬들에게 잊혀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1 시즌은 스미스 로우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 시즌이었습니다. 아스날은 시즌 초반 선수들의 실수와 퇴장 같은 악재가 계속되며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었는데요. 15라운드 첼시전에서 스미스 로우가 깜짝 선발 명단에 오른 것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로우의 활약에 힘입어 아스날은 첼시를 3대1로 꺾으며 반등에 성공했고, 그 기세는 아스날이 1월에 리그에서 무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로우는 전술에 따라 왼쪽, 중앙, 오른쪽 위치에 구애받지 않은 채 경기장 어디에서든 좋은 모습을 보였고, 시즌 종료 후에는 장기 재계약과 함께 등번호 10번을 받으며 그 활약을 인정받게 됐습니다.